안녕하세요, 이연봉입니다. 아마존 2탄을 편집하다가 도저히 세상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 아마존 2탄 궁금해하지 않을까. 사실 2탄 재밌거든요. 근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생각보다 제 성에 차지 않는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편집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하긴 했는데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좀 나중으로 해놓고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요즘 남미 관련된 이제 책을 좀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 남미를 갔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제가 경고망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경고망동 하지 말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남미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진짜 남미는 내 세상이다. 제 남동생이 군대 전역 선물로 남미를 함께 갔어요. 그 첫 도시가 콜롬비아 보고타였습니다. 구시가지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구역은 이제 가지 말라는 데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저는 조금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몬세라시라고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몬세라 자체가 스페인어로 좀 이제 그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일 높은 이제 대학가를 지나서 제일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 전경을 보는 건데 거기가 원래 야경으로 유명하대요. 근데 저희는 낮에 갔다 왔어요. 낮에 갔다 왔는데 이제 제 동생인데 그 두 분이 너희랑 너희 되게 재밌다. 남미는 처음이지?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숙소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랑 놀겠다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 무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몬세라트는 이제 야경을 보기에 좋은 곳이라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오케이 하면서 갔어요. 이제 가는데 이제 줄도 너무 길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날씨가 지금 딱 요즘 날씨를 보시는데요. 낮에는 정말 덥고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제가 또 그날 마법에 걸린 거예요. 저 혼자 여잔데 옷도 얇게 입고 가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야경 보고 와라. 어차피 남미 여행지 시작이고 앞으로 야경 맨날 찾아볼 건데 나는 사실 안 봐도 되니까 이제 이보건이랑 보고 와라. 나는 여기 이제 보고타 전경 그렇게 뭐 궁금하지 않다. 근데 너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이러길래 내 여행 짬바가 얼만데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된다. 그 어저께 여기 내려가서 가는 길에 한 뭐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5천 원 정도 나오더라. 근데 그때 이제 총무가 이보건이었거든요. 제 남동생이 이제 총무였는데 이보건한테 이제 한 5천 원 나올 거니까 혹시 모르니 한 7천 원 달라. 그래서 용돈 받아서 그냥 저는 이제 택시를 타러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막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해가 곧 지는 직전이었죠. 네, 애들은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저는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이제 택시 이제 갓길을 갔는데 거기 보안관들이 막 이제 한국인이 혼자 와서 이제 택시 잡겠다고 써있고 하는데 제가 또 좀 엄청 나대니까 그 친구들이 너 어디 가냐 하길래 제 집 주소 알려줘서 이쪽으로 간다니까 여기서 타면 되겠다. 그래서 콜롬비아 뭐 혼자 왔냐 둘이 왔냐 셋이 왔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런 장난치고 하다가 이제 저기 이제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 택시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뭐 그라시아스 뭐 차오차오 뭐 이렇게 뭐 엄청 인사하고 하고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탔는데 막 주소를 불러줬어요. 제가 주소를 불러줬는데 막 그냥 대충 보더라고요. 대충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길을 모르는데 얘네는 그냥 몇 번 길, 몇 번 가 이거만 딱 보면은 그냥 얼추 그 근처까지 가더라고요. 그냥 큰 건물이 어딘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대충 보고 그냥 막 가도 내가 길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갑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 친구가 너 스페인어 할 줄 아냐? 어디서 왔냐? 뭐 한국인이냐? 여권 있냐? 카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페인어 솔직히 못하지만 이제 눈칫밥 아시죠? 이게 아무리 몰라도 제가 그래도 나름 스페인어권에 여행을 했던 그 가다가 있다 보니까 눈치밥으로 이제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자기 보이스톡으로 스페인어 못하는 한국인 여자가 탔다.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고는 있는데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콜롬비아 보고타 자체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요. 원래 에콰도르에 빨리 넘어가서 에콰도르에서 이제 여행을 좀 길게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짧은 기간 데이터가 짧은 거 샀는데 마침 그 택시를 탔을 때 데이터가 끊긴 거예요. 인터넷이 안 돼. 전화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볼 수가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 상황을 혼자서 오도방정을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달리는데 그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게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만지에서 이제 도시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되게 지름길로 가는갑다 근갑다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또 뭔가 좀 이상한 싸한 느낌을 받았다 보니까 계속 좀 긴장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동부간선도로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동부간선도로 같은 길을 탑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맞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칠흑 같은 언속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좋댔다. 빼서 항공유심으로 갈아 끼워서 이제 로밍을 해서라도 지금 여기 위치와 주변에 이상한 거 알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급하게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로밍을 하는데, 그때 한국 시간 새벽 3시인가 4시여서 바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바로 되는데 그때는 안 됐어. 안 돼가지고 어떡하지? 좀 제가 그 자기 보스한테 뭔가를 계속 보고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계속 제가 백미러를 쳐다보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하면서 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워낙 연약한 성향이지만 좀 세게 연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했어요. 하니까 이 친구가 초짜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이제 그냥 분위기를 제가 조금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모를 이제 그냥 그 상황을 대비해서 앞쪽에 그냥 무슨 뭐 무기라든지 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보고 그냥 졌다는 날은 사전 답사를 좀 이제 한 상태였죠. 한 상태라서. 근데도 아직 그 물증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 집으로 가는지.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선량한 시민이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온전히 알아듣지를 못했을 뿐이지 뉘앙스와 가고 있다, 한국인 여성이다, 지금 뭐 몇 분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제가 엄청 강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백미러를 통해서 제 눈치를 보고 콧등을 잡고 이제 만지는, 눈알 굴리는 그걸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세게 쳐다보고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눈빛 발사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친구는 잘못 걸린 거죠. 그러다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이 왔습니다. 그 어둠 속을 달리고 있는데 어떤 건물 같은 게 보였는데 설마 설마 그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X됐다. 진짜 X됐다. 네, 덩치들이 서 있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X됐다. 나 지금 이제 보고다 도착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나 남미 여행 지금 3달 남았는데 이틀 만에 나 지금 여기서 굴러가나. 그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잡히면 더 뒤질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진짜 내적 갈등의 순간에 미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쉣! 이러더니 갑자기 백을 합니다. 저는 그때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행하면서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순간 중에 한 탑3 안에 드는 날이었어요. 탑3 안에 드는 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전인지 그 전전 블럭에 간 것 같아요. 초짜라서 다른 블럭에 간 거야. 자기 부스도 못 가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쉿 하고서 이제 뒤로 백을 한 거예요. 백을 하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살라고, 싸우라고, 이기라고 기회를 주신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을 해서 달리려고 하는 순간,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스톱해!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전 답사를 했던 게 있잖아요. 제가 앞에 무기 없는 것도 봤고, 이 친구가 이제 그냥 눈을 굴리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얘가 좀 좀 만만한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제 인정하는 것도 제 그 중간에 이제 기싸움을 했으니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뒤에서 그 친구의 목을 칩니다. 팍! 칩니다. 이 친구 모가지가 이제 꺾이고 이제 차가 도는 순간에 그 반동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쯤에 저는 이제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따라다닙니다. 몸싸움이 시작돼요. 넌 가야 된다. 너는 뭐 타야 한다.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오만팀이 나오잖아요. 얘도 살려고. 어쩌면 둘 다 치열해서 둘 다 살아야 되니까. 저도 살려고 한 거지만 이 친구도 나를 안 데리고 가면 죽거든.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지금 정말 제 삶의 의지가 더 강했나봐요. 진짜 정말로 살고 싶어서 그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새의 그 구간을 있는 순간 팍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이 친구가 쓰러졌는데 저는 차 넘보고 뭐고 볼 새가 없어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일방적인 길이었거든요. 일자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달렸어요. 제가 남미 여행 가기 전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체력 키우려고. 그러니까 대자연을 보려면은 쉽게 보여주질 않아요. 고산병도 고산병인데 이게 체력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랑 이제 그냥 유산소를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네, 저는 그게 트레킹에 쓰거나 이제 등산, 육구호수, 마추픽추, 토델파, 그 모레노빙하 그런 데 가서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힘든 트레킹이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틀 만에 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점처럼 보이는 불빛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한 30분 정도 달린 것 같아요. 제가 그 경비 아저씨 같은 분한테 도와달라고 헬프 하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아 이제 좀 울어야 되나. 그때도 괜찮은 척 하긴 했지만 괜찮지 않으니까 막 긴장은 풀리는데 인터넷은 안 터지고 이제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뭐 도움을 요청할 수 돈도 그때 너무 웃긴 게 또 돈도 지금 한 만약 심지어 내릴 때도 너무 그냥 그 내리는 와중에도 야 새끼야 이러면서 저도 그냥 5천 원 이건 택시값이야 이러면서 그걸 이제 던져주고 내린 거예요. 혹시나 모르게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얘가 선량한 시민이었을까봐 진짜 맨몸치기였어요. 근데 핸드폰 데이터는 안 터지지 여기 어딘지도 모르지 돈도 2,000원밖에 없지 뭐 그냥 그 집 주소밖에 모르지. 아 큰일 났다. 근데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눈물을 흘려야 하나 할 때쯤에 갑자기 에르도건 선수 옆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택배를 내리시는 아저씨였는데 택배를 내리다가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소리에 놀래서 갔는데 저기 멀리서 동양인이 뛰어오는 걸 보다 너무 놀랬다. 여기는 동양인이 올 곳이 아니고 그리고 여자 혼자 그렇게 뛰어오는 걸 봤을 때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데 경찰서에 가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오른쪽 왼쪽 좌회전 우회전 두 분을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안되겠다 여기는 위험한 구간이라서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이제 주변에 동료분한테 얘기를 하시고 저를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그것도 무서웠을 것 같다고 그걸 찾아가는 것도 그걸 따라가는 것도 무서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저의 여행은 항상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진짜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셨고 그냥 작은 지구대까지 데려다 주셨고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경찰관 친구들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그 동양인을 처음 본대요. 한국 사람도 처음 본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얘기를 했죠. 나는 한국에서 왔다. 남미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몬스라에서 이제 택시를 탔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얘기를 했어. 집이 어디냐요? 집 주소를 줬는데 역시나 몬스라트는 여기인데 집은 여기야. 근데 몬스라에서 집을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정말 용감한 시민이다. 나같으면 오줌 쌌을 것 같아. 너 졸라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남미 여행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뭐 묵주랬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너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스릴러 영화를 많이 봐라. 우리가 스릴러 영화를 많이 보는 이유는 실전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너스를 넣었더니 애들이 막 박장대소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카르텔에 의해서 납치된 현지인들도 실종이 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생존자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를 만난 건 너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납치당한 거였어? 몰랐어? 이렇게 강도 택시를 탔던 거였던 게 맞더라고요. 강도 택시를 탔던 게 맞았고 제가 운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초짜인 난 덕분에 그 친구가 길을 잘못 들어간 덕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게 최고긴 하지만 숙소까지 그 친구들이 이제 깨워다 준다는 거 이제 왠지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경찰차를 타는 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잡아준 우버 택시를 우버 택시 잡는 경찰이 잡아준 우버를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선물이랍시고 잡아주는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를 했는데요. 이제 밥 먹고 엄청 괜찮은 척 했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엄청 오래 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그날 여행을 그만둘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시 용기를 낸 건 그 경찰관 친구들 덕분이었어요. 나 남미 전도사야. 나 남미 여행 주변에 알리는 사람이야. 근데 나 지금 솔직히 무섭거든? 나 여행 다시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는 이미 너의 용기에 반했어. 다른 사람들은 너의 용기에 더 반할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멋있는 일을 했으니 앞으로 더 멋진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남미 여행은 더 이어져 갔고 정말 그 친구들의 말대로 더 멋진 일이 펼쳐졌습니다. 인생은 못 먹어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행 재밌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두잇 합시다. 두잇.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